다항식의 연산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거야. 더하기 빼기는 동량 계산만 잘하면 되고 곱하기에서 곱셈 공식이랑 곱셈 공식 변형이 있었고 얘는 세 번 등장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다 외워서 주어진 값 대입해서 풀어야 돼. 외우셔야 되고 오늘 하는 거는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배워. 직접 나누기라는 거랑 그 다음에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에서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적용이 돼. 1차식으로 나눌 때 계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조립제법인데 얘도 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서 강조를 할게. 그래서 일단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라서 첫 번째가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할 거고 지금 너네가 하는 직접 나누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일단 이건 할 수 있습니다. 3x 플러스 4y 나누기 5x를 하래.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나누기를 뭘로 바꿔?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분의 1 한 다음에 이렇게 분배만 하시면 돼. 여기까지는 그냥 중학교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거는 포인트가 얘야.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다항식이랑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입니다. 근데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계산을 하지는 않아. 그냥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그냥 이렇게 써놓고 끝났어. 그지? 곱하기 역수로 바꾸면 얘인 거고 얘랑 얘를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붙여서 써놓고 말았지. 근데 지금부터는 이거를 직접 나누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하겠다는 얘기냐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를 이렇게 5x 플러스 7로 직접 나누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나누는 방법이 여기 직접 나누기야. 계산하는 방법을 할 건데 하기 전에 요거 계산부터 한번 해보자. 321 나누기 11을 해. 얼마 곱하냐? 2. 이렇게 했다고 쳐. 그래서 빼서 81이라고 쳐. 여기다 2를 왜 곱하니? 32보다 작아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계산으로 치면 31보다 작은 12의 배수를 쓰는 거는 이제 얘를 풀기 위한 초등학교의 개념인 거고 지금 오늘 할 개념으로 넘어가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3이 사라져야 돼. 3이 사라지게 하려고 이거의 배수인 얘를 적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빼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3이 사라진 개념이야. 그리고 내려오고 그럼 얘도 이 81이 사라지게끔 해야 되니까 여기 얼마 곱하냐? 6? 그럼 72를 하면 이 빼면서 8이 사라지지. 그리고 나머지를 적어.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계산을 조금만 편하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를 이렇게 x 플러스 7이란 걸로 직접 나눠볼 거야. 하는 방식은 얘랑 똑같아. 일단 얘가 사라져야 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얘가 사라지겠니? 2x를 곱할 건데 자리 잘 맞춰야 된다. 지금 너네 수 계산할 때는 여기다 2라고 안 적고 여기다 적지? 근데 얘는 여기 첫 번째 라인에다 적는다. 그럼 얘가 얘를 곱하면 2x 제곱 더하기 14x인 거고 이렇게 사라집니다. 빼면.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1x고 똑같이 계산하는 것처럼 내려와. 그리고 마이너스 11을 곱하면 마이너스 11x 플러스 14가 되면서 얘가 또 사라지게 되지.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일단 직접 나누기 계산하는 거를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여기 앞에 것부터 사라지게 하면 된다. 그리고 내려가고 주의할 점 하나가 있어. 첫 번째 주의할 점은 혹시나 얘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얘로 나누래. 그러면은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리가 비어있으면 비워놓고 하셔야 돼. 만약에 안 비워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실제로 얘를 200이 나누기 17로 보면 너네는 이쪽 계산은 20이 나누기 17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리가 비어져 있는 경우에는 비워놓고 해야 이렇게 자릿수가 맞아진다.
인내기지 해야 되니?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나누기를 하잖아. 연습 하나만 더 해보자. 첫 번째 얘가 사라져야 되지.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3x를 곱하면 얘는 신경 쓰지 마. 앞에 걷기를 곱해서 얘가 사라지게 하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3x 제곱 더하기 6x 그리고 빼면 2x로 내려와서 7이지. 이해돼? 여기다 다시 얼마 곱해? 얘가 사라져야 되니까 2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를 구해주면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돼? 이게 직접 나누기야. 일단 직접 나누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뒤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다 보면 그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갖고 미지수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 그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직접 나누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있어. 그래서 한 개의 유형을 풀려면 이 직접 나누기를 할 수 있어야 풀어. 그래서 일단 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요것만 다시 한번 해보자. 얼마냐? 6. 이렇게 나눈 다음에 검산이라고 했는 거 기억나니? 이거 검산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니? 322은 12 곱하기 26 더하기 9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 근데 이 수는 이게 나누는 수 이게 뭐 나머지 이런 형태가 되지. 근데 지금 너네 얘를 검산 모양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오늘 직접 나누기 하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이 검산 모양으로 얘처럼 쓰면 어떻게 되겠냐? 3x 제곱 8x 더하기 7이란 식은 얘로 나눴을 때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거랑 이거 곱해서 얘 더하면 되잖아. 쓸 수 있겠어? 나누기 한 식을 검산 모양으로 쓰는 거야. 그럼 이렇게 왜 검산 모양으로 쓰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식이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항등식 영상을 보고 왔었어야 돼. 왜냐면 오늘 실제로 아직 항등식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양쪽이 똑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 그래서 항등식 얘기를 잠깐만 여기서 하고 갈게.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일단 능이 있고 왼쪽이랑 오른쪽 왼쪽을 좌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해.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식들은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등호가 있는 식이야. 등호가 능이야. 그리고 등식은 무슨 등식하고 무슨 등식이 있다고? 이렇게 참인 등식하고 거짓인 등식이 있어. 근데 여기에 미지수가 포함이 되면 식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게 방정식이고 이게 항등식이야. 중학교 때까지는 방정식이 포인트야. 근데 고등부터는 항등식이 포인트야. 일단 방정식의 뜻이 뭐라 그랬냐? 미지수의 값에 따라 y일 수도 있으니까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야. 그럼 항등식은 뭐야? 근데 이 뜻대로 하면 항상 같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이 똑같은 상태야.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에 x에 1을 대입하나 여기에 1을 대입하나 값은 똑같아. 식이 똑같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항등식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그럼 지금 현재까지 니네가 알고 있는 항등식들이 몇 개가 있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지? 이 식하고 이 식 같지? 이 식 항등식입니다. 그리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얘지? 항등식이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 검산 모양으로 이렇게 쓰면 이쪽 다 전개해서 계산하면 얘잖아. 이쪽 식하고 이쪽 식이 똑같지? 이것도 항등식이야. 그럼 여기에 x에 1느나 여기에 1느나 똑같을 거고 2느나 여기다 2느나 값은 똑같을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혹시나 이렇게 a가 비어져 있어. 이거 찾으래. 어떻게 찾으면 돼?
이걸 전개해서 양쪽을 비교해도 되는데 여기다 1는 거랑 여기다 1는 거랑 답이 똑같겠지? 1넣어서 그냥 찾으면 됩니다. 뭐 1 넣기 싫으면 0 넣어도 돼. 뭔 얘기인지 돼? 아무 수나 넣어서 똑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오늘 직접 나누기를 할 건데 이 직접 나누기를 해서 검산 모양으로 만든 식이 항등식에다가 중요한 얘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직접 나누기 일단 할 수 있겠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 조리제품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나누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식을 B로 나눠서 오가고 이렇게 나머지로 하면 검산 모양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지. 쓸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나머지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건 식이잖아. 예시를 들어주는 게 낫겠구나. 이게 좀 전에 2차식이었어. 너는 지금 1차식으로 나눴지? 그지? 그럼 이제 몫이 이렇게 있을 거고 맨 끝에 나머지가 1차식이면 이걸 나머지로 볼 수 있냐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를 구하잖아. 나머지 맞냐?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얘를 이렇게 나눠갖고 이렇게 적어놨어. 이렇게. 이게 나머지니? 안 되지? 나머지는 얘보다 작아야 되지. 식에서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1차식이면 나머지는 이 1차식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수여야 돼. 뭔 얘기인지 했더니? 이게 만약에 니네가 계산을 하다가 다항식 계산을 하고 있는데 1차식인데 여기서 1차식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끝까지 나눠야 된다고. 예를 들어 여기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몇 차가 되겠냐? 1차식일 수도 있고 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고 물어보면 1차 이하의 식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 그럼 3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2차 이하의 식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식도 되고 1차식도 되고 수도 되잖아. 그거를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이 2차 이하의 식. 이해돼? 그래서 지금 이 B랑 R의 차수를 보면 차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쪽이 커야 돼. 이 식이 더 커야 된다고, 차수가. 그리고 얘가 더 작아야 됩니다. 3차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 2차 이하의 식이어야 된다고.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수일 수도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했더니? 일단 요거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하면 책에는 지금 이런 식의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너네가 앞으로 할 표현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식을 이런 식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은 목이 있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목은 QX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공통적인 얘기야. 목은 QX. 그리고 나머지를 RX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은 이거 검산 모양으로 쓰면 어떻게 돼? 여기가 나누는 수야. 자리 바뀌면 안 돼. 그냥 모든 답안지가 공통적으로 써 있어. 여기가 얘가 일로 오는 거야. 여기에 이 자리에 목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가 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쓸 때가 있고 이렇게 쓸 때가 있을 건데 요거 둘의 차이점도 얘기해줄게. 요거는 나머지가 식인 경우에 이렇게 써. 1차식. 니네가 구해야 되는 게 식일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차면 여기 1차 이하의 식이잖아. 그럼 나중에 모를 때 이런 상황들 식을 구해야 되는 경우는 식을 이렇게 써놓을 거야. 근데 R이라고 써놓은 상황은 뭐냐면 너네 지금 1차로 나눴잖아. 그럼 나머지는 몇 차야 돼? 수여야 되지. 수일 때는 그냥 R이라고만 쓸 겁니다. 뭔 얘기지? 그래서 RX나 R이나 이거 다 나머지를 뜻해. QX는 뭐라고? 목이야. 이런 식의 표현으로 써서 문제들을 풀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통사항이니까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얘가 아니고 얘에 익숙해져야 된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리고 뭔가 이런 식으로 나눴다 그러면 다 얘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 더. 지금 얘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 여기까지 가능해? 그럼 내가 얘를 fx를
x 빼기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이렇게 글로 돼 있어. 글로 돼 있는 것도 검사 모양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항등식하고 지금 여기 나눗셈하고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는 이게 다 일단 문장이 글로 나와. 글로 나오면 무조건 검산식을 쓰고 시작해야 돼. 안 그러면 그 문제를 절대 못 풀어. 그럼 지금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얘로 나눴을 때 뭐가고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혹시나 문제를 풀다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 지금 무슨 표현이 없니? 목이라는 표현이 없지. 없어도 적어야 됩니다. 얘로 나눴을 때 여기 지금 문장에는 없지만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항상 이 형태를 유지를 해줘야 돼.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식이 항등식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일단 글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검산 모양식, 항등식 모양으로 쓰는 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이렇게 안 만들고 절대 문제 못 푼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뭐 추가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를 3차식으로 나눴대. 근데 너네가 지금 이렇게 갖고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 이걸 모르고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 그러면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식인 거야? 2차 이하의식이지. 2차 이하의식을 쓰는 표현법이 얘가 2차 이하의식이야. A가 0이면 1차가 되는 거고 A, B가 0이면 상수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를 3차식으로 나눴다 그러면 얘부터 써놓고 시작입니다. 나머지를 찾으려고 할 때는. 그럼 만약에 나머지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1차 이하의식이지. 그럼 얘를 찾아야 될 때 이렇게 써놓고 시작이야. 이게 1차식이 아니야. 1차 이하의식인 거야. A가 0이면 상수항이 돼. 상수항만 남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 얘기까지가 지금 27페이지에 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그래서 뒤에 보면 조리제법이 나오는데 요거 하기 전에 뒤에 거부터 먼저 할 겁니다. 필수예제 12번 볼게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뭐가고 나머지 적으로 해. 직접 나누기니까 한번 해볼 거야. 나 이거 사라져야 돼. 이거 얼마 곱해? 2x. 여기다 이거 곱해서 얘랑 이렇게 분배해서 적으란 얘기야. 4x제곱 더하기 2x. 빼면 사라지게 될 거고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4x. 얘는 내려오고 얘에다가 얼마 곱해야 마이너스 4x가 사라지겠냐? 마이너스 2. 얘에서 빼면 5. 그럼 이게 5가고 여기 나머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4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 지금 중간에 몇 차가 없니? 2차가 없지. 없으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비워놓고 합니다. 자릿수를 맞춰야 돼. 그리고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로 나눠보래. 얼마나? 얘가 사라져야 됩니다. 얼마 곱해? x제곱. 얘랑 분배해서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 뺄 거야. 얘에서 빼면 4x제곱. 얘에서 얘 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야? 동그라미 마이너스 x제곱.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야. 이게 없는 거라고. 그냥 없는 거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0인 거야. 이게 실제로 0x제곱인 겁니다. 그냥 0이라고. 0 빼기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리고 얘는 내려가. 다 내리지 말고 3개니까 3개까지만 내립니다. 그 다음에 얼마 곱해야 돼? 4x 그럼 4x 세제곱 마이너스 4
4x제곱 더하기 4x에서 얘에서 빼 3x제곱 얘에서 빼 그리고 내려옵니다. 얼마 곱해? 얘에서 빼 얘에서 빼서 5가고 나머지 이렇게 찾아주면 돼. 이 자리 비워야 돼. 자리 안 비우고 하잖아? 이렇게 분명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지. 그럼 이렇게 빼고 뺄 때 잘 빼놓고 여기서 뺄 때는 빠지냐 안 빠지냐? 안 되지. 처리를 못하고 근데 심지어 더 당황스러운 거 이걸 계산을 해. 그래갖고 그 차수를 보지도 않고 막 계산을 한다고. 마이너스 3x 잃어버린 애들도 있어. 절대 안 된다. 자리 비워놓고 하셔야 돼. 이해됐지? 까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13번인데 자, 일단 지금 거기 있는 문장 한번 읽어봐봐.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뭐가고 나머지지?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뭐가고 나머지다. A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얘기지. 지금 거기에 있는 글로 된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 항상 이런 검사 모양으로 맞춰서 써놓고 나서 문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이 A식 찾으라는 문제인데 이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물어보자. 15를 이렇게 된 식이 있다고 한번 쳐볼게. 그 A가 얼마인지 구하래.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1차 방정식 계산할 때 뭐부터 하니? 얘를 건너가서 빼는 것부터 먼저 하지? 뭔 얘기지 얘네? 빼고 나서 얘로 나누는 거지? 그럼 지금 이제 이 A식을 찾겠대.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얘 건너가서 여기다 빼야 돼. 맞지? 이건 이게 되잖아. 이렇게 빼고 나서 얘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얘도 건너가서 빼고 나서 얘로 나누면 얘가 나올 거야. 뭔 얘기지 했더니?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 얘 건너가서 빼면 이렇게 되니까 x 4제곱 얘가 얘 곱하기 얘인 거니까 얘를 얘로 나누면 얘가 나올 겁니다. 이해돼? 그럼 얘를 얘로 나눠야 되니까 이제 뭐 써야 되는 거야? 직접 나누기 써서 구하시면 된다. 이해돼? 요게 필수예제 13번이야. 계산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필수예제 14번이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뭐가고 나머지다. 그 지금 글로 된 문장들이 이렇게 다 쓰여져야 된다고. 할 수 있겠어? 준비 끝에. 그리고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여기 뭐가고 여기 나머지가 뭐냐고 물어본 상황이거든. 근데 지금 너네 나머지 정리에서도 얘가 정말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봐. 13이 2 곱하기 5 플러스 3 이렇게 적어놓으면 맞는 식이지. 식은 맞지. 근데 지금 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이거 맞는 문장이? 안 되지.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식을 바르게 고치고 싶어. 바르게 고치면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야. 맞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3 넘긴다. 일단 개념만 한번 들어봐. 얘를 다시 2로 나눕니다. 3을 2로 나눠. 그럼 뭐가고? 나머지니까 얘가 3이 2 곱하기 1 더하기 1이지. 그리고 나서 2를 이렇게 묶어갖고 올 거야. 그리고 요거 그러니까 2를 묶으면 여기에 5 플러스 1이고 이게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럼 얘가 6이 되는 거야. 얘. 뭔 얘기인지 알아?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얘네가 예를 들어 뭐 어떤 식을
이렇게 나눴어. 근데 뭔가 이렇게 목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로 나눴을 때 얘를 나머지라고 할 수 있니? 안 되지. 얘보다는 차수가 작아야 되잖아. 그래서 뭐를 하냐면 나중에 얘를 얘로 나눠. 지금 3이 그러니까 얘가 나머지일 수 없다 그랬지.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눠서 뭐하고 나머지 구한다면 이렇게 묶잖아. 나중에 너네 얘를 얘로 나눠갖고 x 플러스 1, 뭐 x 플러스 몇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묶어가야 된다. 이 작업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 문제 풀 때는 이 개념이 적용이 된다. 둘 다 맞는 식이지. 그치? 지금 나누는 수가 2배가 되면 몫은 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 이거 이해돼? 둘 다 맞는 식이잖아. 근데 2로 나눴을 때 목이 6이고 나머지가 1이면 4로 나누게 되면 몫은 반으로 줄어.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여기가 고정이니까. 그럼 지금 봐. fx는 고정이야. 이 식은 똑같아야 돼. 이게 지금 13의 개념입니다. 이해돼? 그럼 얘랑 아예 비슷하게 모양을 맞춰줄게. 그래,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 지금 이 상태로 보는 거야. 얘가 지금 13 상황인 거야. 그리고 얘가 3 상황이고, 아 이거 3배가 안 되는구나. 얘가 6 상황이면 여기 지금 곱하기 2씩. 그럼 얘는 나누기 2가 돼야 돼. 여기 똑같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곱하기 3이니까 몫은 어떻게 돼야 되냐? 나누기 3이니까 몫이 3분의 1 qx가 돼야 돼. 나머지는 똑같다고. 이해돼? 그럼 지금 실제로 보면 요 계산한 게 얘인 거야.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겁니다. 원래식은 똑같으니까 이쪽도 똑같아야 돼. 계산 결과값은. 그러니까 너네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몫이 그러니까 나누는 수가 3배가 되면 몫은 3분의 1배로 하고 나머지는 똑같다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형태로는 이 형태야. 2배가 되면 몫은 반으로 줄어. 뭔 얘기인지 이해돼? 일단 지금 얘를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이게 조립제법에서도 영향이 있어.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 보면 조립제법이 나오거든. 조립제법으로 설명을 할게. 뒤에 걸 보고 같이 하는 게 좋아. 자, 일단 조립제법은 언제 쓰냐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인데 이 나누는 식이 1차식인 경우에만 씁니다. 1차식일 때만 할 수 있어. 그럼 나누는 식이 1차식이 아니면 직접 나누기 하셔야 돼.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눌 때도 직접 나누기 해도 돼. 근데 직접 나누기 하는 것보다 조립제법으로 푸는 게 빠릅니다. 빠른 계산을 위한 건데 언제만 가능하다고? 1차식인 것만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근데 1차식인 것 중에서도 더 정확히는 x의 개수가 1일 때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 x의 개수가 1이 아니면 뭔가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 써도 되는데 그냥 내가 뭔가 의식하지 않고 막 쓸 수 있는 거는 x의 개수가 1일 때만이야. 여기가 x의 개수가 1이 아니면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한다. 한번 해볼게. 일단 하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x 없으니까 이렇게 자리 비워야 되지. 또 만약에 이제 직접 나누기를 할 거야. 이렇게. 직접 나누기를 하면 뭐 3x 제곱부터 시작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개수들만 갖고 옵니다.
3, 4, 0, 마이너스 5. 그 비어져 있는 거는 0으로 치는 거야. 하고 일단 세팅을 해야 돼.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개수랑 상수랑 적고 나서 1차식이 0이 되게끔 하는 값이 있어. 0이 되게끔 하려면 x가 얼마면 되니? 그걸 여기다 적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세팅이야. 세팅이고 첫 번째 건 내립니다. 하는 방법 알려주는 거야. 둘이 곱해서 여기다 적어. 그리고 더하기야. 빼면 안 된다.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2. 둘이 곱해서 적고 더합니다. 둘이 곱해서 적고 더해. 더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수들이 나오면은 맨 끝에 있는 게 나머지를 뜻하고 여기서부터 상수항 x 제곱 이렇게 개수들이 구해져. 실제로 한번 얘도 한번 해볼게. 답이 저렇게 나오는지. 비어져 있다고 할게.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겁니다. 3x 제곱하면 3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비어져 있고 여기 마이너스 2x 그러면 빼면은 4x 빼기 5 4x 8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제 직접 나누겠을 때 이게 몫이지 이게 나머지지. 여기 있는 3 마이너스 2 4랑 10 마이너스 13이 너네가 조립제법에서 나오는 수들이야. 그럼 당연히 직접 나누기 하는 것보다는 조립제법을 하는 게 계산이 편하겠지. 일단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수들만 뽑아가지고 계산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걸 압축시켜 놓으면 이런 식이 나와. 하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세팅이 어떻게 된다고? 개수들을 적어놓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적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첫 번째 숫자는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그럼 맨 끝에 거 나머지 그리고 여기서 끝에서부터 상수항 x의 개수 x제곱의 개수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제 얘 한번 해봅시다. 불러볼래? 세팅이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5 5 3 여기까지 되니?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값은? 2분의 3 첫 번째 건 내리라 그랬어. 그치? 그리고 곱해서 올립니다.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했어. 그럼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일 거고 나머지가 6이지. 그럼 얘를 검산을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너네 얘로 나눈 거잖아. 그래서 지금 몫이 얘라고 했지. 그리고 나머지가 6이라고 했어. 왜 이렇게 검산 모양으로 적었단 말이야? 맞지? 얘로 나눴을 때 뭐하고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쪽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 같니? 딱 첫 번째 것만 봐도 틀리지? 다르잖아. 그치? 이게 왜 나오는 상황일까? 지금 보면 무슨 설명이냐면 조립제법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이런 방법을 한다고 해서 세팅하고 계산했잖아. 그럼 뭐하고 나머지 맞는 거고 직접 나눠서 보여줬지? 그럼 같은 방식으로 세팅하고 나서 얘로 나눴을 때 똑같이 했어. 그럼 뭐하고 나머지까지 나왔잖아. 그럼 이거하고 검산까지 해봤는데 검산에선 달라. 이상하게 왜 펼쳐지냐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니가 잘 들어야 된다. 지금 너네 여기다가 얘가 0이 되는 값을 여기다 지금 넣었잖아. 근데 실제로는 얘인 겁니다. 너네가 지금 요 계산한 거는 이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이 계산을 한 거야. 얘가 0이 되는 거 보면 2분의 3이지. 이 계산을 한 거라 지금 너네는 실제로는 이 계산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얘로 나눴을 때 뭐가 나머지였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지금 1차식으로 나눌 때 x의 개수가 1인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 조립제법이야.
여기가 2가 되면 여기서 한번 처리를 더 해야 돼. 지금 보면 내가 이제 실제로 나누고 싶은 건 얘인 거잖아. 몫이 2배가 됐지. 나누는 수가 2배가 됐으니까 몫은 어떻게 돼요? 반으로 줄여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똑같아.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너네 이게 1차식에서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조리제법을 쓰는 건 좋으나 내가 실제로 나누는 거 조리제법은 얘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2배 된 상황이잖아. 그럼 몫은 여기서 반을 줄여서 쓰셔야 돼. 줄여놓고 얘가 몫인 거고 얘가 나머진 겁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정확히는 조리제법은 언제만 쓴다고? 1차식으로 나눌 때 써도 돼. 근데 생각 없이 막 쓰고 싶으면 여기가 x의 개수가 1일 때만 쓰셔야 돼. 이렇게 x의 개수가 a배가 돼 있으면 그럼 너네가 나온 거에 a분의 1배를 해줘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2배가 됐으니까 몫은 반으로 줄여야 된다. 나머지는 똑같아.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15번에 15-2번 같은 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조금 알아야 되냐면 그 밑에 거 있지. 확인 문제. 확인 문제 보면 확인 42 이 빈칸 한번 채워버립니다. 이렇게 왔을 거고 곱해서 적으니까 여기 둘이 더하면 1 곱해서 적고 둘이 더해서 1 둘이 더해서 이렇게 해서 빈칸 채울 수 있겠니? 근데 이 빈칸이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복잡한 문제는 나중에 풀기로 하자. 일단 오늘 한 개념 2개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다항식의 나눗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나누기랑 그 다음에 조리제법인데 직접 나누기는 일단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에서는 다 쓸 수 있다. 주의하지만 뭐만 주의하면 돼? 중간에 비어져 있는 거 빈칸, 차수가 없는 거는 빈칸으로 냅두시는 거랑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이 나머지보다는 차수가 커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돼?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검산 모양으로 꼭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직접 나눠놓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조립제법이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거야. 근데 더 정확히는 x의 개수가 1일 때 쓰셔야 돼. 뭔 얘기인지 돼? 왜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누면 실제로는 너네는 조립제법은 얘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러면 이제 너네가 얘를 계산해서 나온 몫이 있으면 반을 줄여서 쓰셔야 된다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 개념 잘 기억해야 돼. 잘 기억이 안 나면 뭐 기억하면 돼?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나누는 수가 2배가 되면 몫은 반으로 줄고 나머지는 똑같다.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일단은 12, 13, 14, 15 다 해줬으니까 RPM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RPM에서 유형을 좀 건너뛰고 풀었거든? 유형 9번, 10번, 11, 12번 이거 하나씩 4문제만 풀고 일단 첫 타임 마무리. (69번이야) 유형 9번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뭐하고 나머지다. 이게 니네 그 fx가 뭐에 대한 뜻인지는 아니? 그러니까 함수할 때 y는 fx 했었지. 이 fx가 뭐라고 그랬냐? 이게 x에 대한 식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qx라는 거는 몫이 x에 대한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rx도 나머지도 x에 대한 식이라는 표현이야. 뭔 얘기인지 해? 지금 69번은 뭐를 하라는 얘기냐면 얘로 직접 나눠갖고 목하고 나머지 식 찾은 다음에 목에다가는 2 대입하고 나머지는 x에 마이너스 3 대비해서 함수값 찾아갖고 둘이 더하라는 얘기야.
이제 실제로 나눠봅니다. 자리 비워야 되지. x제곱 없으니까. 그리고 얘를 얘로 나눈 겁니다. x부터 시작. 얼마? 마이너스 x제곱이야. 빼면 여기까지 되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얼마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요게 몫이야. 이게 qx인 거라고. q2니까 여기다 2 넣어서 1. 이해돼? 그 다음에 이게 나머지고 이게 rx인 겁니다. 그럼 r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해서 8 그래서 9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됨? 그 다음에 72번 얘를 a로 나눠서 a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래. 식 a 찾으려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건너가서 뺀 다음에 얘로 직접 나누게 하면 몫 나온다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76번 fx를 x 빼기 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이면 3x 빼기 2로 나눴을 때 뭐하고 나머지 찾으라거든? fx는 똑같아야 되니까 곱하기 3이지. 그럼 몫은 3분의 1배로 줄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거 두 개만 쓰시면 돼. 뭐하고 나머지.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분명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해.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78번에다 별표를 칩니다. 78번에도 별표 치고 77번에도 쳐야 됩니다. 77번에는 1개, 78번에는 2개. 이게 왜 별표까지 치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게 이제 나중에 학교 시험에 나올 거거든. 근데 이게 애들이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요거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할 때 잘 해줄 테니까 일단 혼자 한번 풀어는 갖고 와봐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9번 조리제법 빈칸 치우기야. 6a 3b 3 8 2 첫 번째 거 내리고 곱해서 올렸을 거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A8, B4, R7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더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얘도 풀다 보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그런 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넘어가 볼까? 일단은 대표 기억까지만 할게. 그래서 오늘 숙제는 19페이지까지 풀어갖고 오는 게 숙제고 그거랑 한 등식 영상 3개 봐갖고 오는 게 숙제입니다. 됐지?